안전과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은 다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을 주제로 시작을 한 거죠. 이 공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시작하면서 산업 환경에서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제 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혁명과 대량 생산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붐업한 하나의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전혀 만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어떤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산업혁명이라는 그 네 가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즉 1900년대 초기서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광산 사고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그런 어, 산업화의 계속 과정에서 우리는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죠. 이런 것들은 뭐 법적으로도 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쨌든 인간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의식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실제로 미국 광산사고의 추이나 그러기 영국에 지금 이거는 이제 1980년대 들어서 나타난 추이인데, 모두 심각한 이런 부상은 많이 이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됐고, 이런 기계도 최근에는 이제 사실 요새 굉장히 뉴스에 사고가 많이 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계기가 됐고, 또 다른데 이제 원고 청탁을 받으면서 이걸 한번 더 정리하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런 사고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고 뭔가 개선을 해나가고 있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아직도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에 이제 사고 요인을 주로 어디서 많이 찾냐 하면, 이렇게 사람의 피로라든가 어떤 그런 좌절이라든가 이런 인적 문제에서 많은 이제 눈으로 혹은 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장에서 많은 밸런스가 깨질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사실 말씀 나눈 것처럼 이런 작은 사고들이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어떤 시스템이나 기계 요인에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났다면, 지금은 이렇게 사람의 요인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으면 29번의 적은 사고가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즉 이게 이제 확률의 문제라는 거죠. 작은 사고가 많이 날수록 이제 큰 사고가 날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제 5가지 요인에서 찾고 있는데, 인간의 어떤 그런 유전적이나 혹은 사회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간 개인의 결함, 그리고 그것을 불완전한 행동이나 이런 불완전한 그런 행동이나 이런 그런 그 기계라든가 물리적인 그런 위험이 있을 때, 맞물렸을 때 바로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하고 있고, 이 사고는 결국은 이제 인적이나 물적으로 손해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니 법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을 좀 개선해주자 하는 것, 그 다음에 기계적이나 물리적 위험 요소를 줄여주자. 이러면 결국은 그 전에 어떤 문제의 요인이 있더라도 심각한 그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이것을 발전시켜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은 이후 많은 사고 원인 이론의 기초가 되었고, 특히 조직 및 관리의 측면을 강조한 도미노 이론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는 조직이라든가 관리 측면을 결국은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디자인 쪽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환경 개선, 그 다음에 단순 주입식의 교육, 그 다음에 작업자의 안전은 개인 책임이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산업 현장의 인식을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디자인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조직이나 어떤 관리, 그런 기계적인 문제 혹은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해 왔던 것들을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고 더 변화시킬 수 있고, 개인의 이런 불안전한 행동이 아니라 안전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환경을 바꿔주고 또 안정감을 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하자는 관점에서 즉 인간 중심의 출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물론 이건 여러 가지 시스템에 관련된 도움이 되는 사례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2025년에 제가 사실 울산의 그 산업안전 디자인이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 그 같이 이제 나왔던 동시 그 시기에 나왔던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즉 JTBC에서 이제 국민 행복을 디자인하다라는 곳에 나왔던 하나의 영상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소화기를 지금 많이 올려놓고 있어요. 벽에 많이 올려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2015년만 해도 거의 소화기는 다 바닥에 설치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울산의 그 화학 공장인데 글로벌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17년 동안 무사고를 기록한 사업장입니다. 여기는 이미 이때도 이미 소화기는 다 올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게차, 자전거 이런 것들이 모두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곳곳에 그런 안전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었고 울산 그 공장을 설계할 때 이미 안전 요소를 다 도입을 해가지고 가장 그 효과적인 안전에 대한 그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공장을 설계하는 그런 비용들을 책정해 그 고민해서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요거는 사실 다른 그 영상에서 2017년에 한 번 더 울산 방송에서 이거 창사 특집으로 했었는데 여기 나왔던 영상인데 동일한 공장입니다. 여기 파이프를 보면 칼라가 다 칠해져 있어요. 사실 제가 재작년에 그 국내 그 화학 업체랑 일을 할 때에도 우리나라 화학 그 플랜트에 그 울산에 그 석유화학 단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설비들이 있는데 파이프의 색채가 다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즉 물질 색채가 있기는 한데 그것들을 파이프에 적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그 연구할 때 보면은 그 사실 미 해군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가 가장 잘 돼 있는데 물질 표시를 굉장히 상세하게 파이프에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물질 표시 같은 것도 통일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미 이때 그 이 공장은 이 기업은 그 가장 중요한 물질들에 대해서 전 파이프를 다 색칠해가지고 누구나 그 파이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물론 법과 제도에서 이런 걸 반영하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법과 제도에 적용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고 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그 토토 공장인데 토토 잘 아시죠? 우리 그 위생기기 하는데 여기 밑에 인터뷰할 때 보시면 공장 안에 배선을 보면 배선이 바닥에 없다. 다 위로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행에 불편한 것을 다 제거한 거예요. 이 외에도 그 출입구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을 바꾼다든지 혹은 그 장애자들을 위해서 비상사태 때 그 라이팅으로 알려주거나 혹은 소리로 알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다 겸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유니버설 디자인 혹은 인클루시브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런 게 가장 기본인데 혹은 듣지 못하는 사람 혹은 그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안내나 그런 경고를 할 땐 항상 빛 혹은 색채 그리고 소리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2015년에 저희가 이제 제안한 것 중에 일부인데 위에 보신 것들이 저희가 현장을 탐방했을 때 나타난 현장의 문제들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가이드를 만들었던 예입니다. 즉 산업안전을 디자인하는 방법이 뭐냐. 즉 불안정한 행동이나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한 간접적인 요인, 기계나 작업 그 행태,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하면 그 전에 제거하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인간 중심으로 보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행동 유도 디자인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좀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은 이 작업자들은 기업의 만족도가 높을 때 충성도가 높고 한다는 거예요. 즉 그 기업에서 이 그 작업자가 몰입이 안 되고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노동자는 이런 기업의 소속감이나 충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무관심해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그 작업자와 공감 요소를 많이 만들고 작업자에게 그 기업에게 소속감을 갖게 하고 충성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작업자의 만족도를 높이면 이 작업자들도 그 공장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공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기업 문화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은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기업과 그 작업자의 어떻게 보면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17년, 8년, 9년에 이제 다른 일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리했던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를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의 그런 것들을 중요한 개선하는 것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좀 더 그 기업의 작업자와의 공감 요소를 기반으로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일도 안 돼 있는 기업이 너무 많아요. 사실 대부분의 지금 글로벌 기업 혹은 우리 대규모의 산업단지들은 어느 정도의 그 안전 부분은 굉장히 많이 정착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안전 관리자가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좀 정착이 돼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가장 놀랬던 것은 안전 관리자는 굉장히 깨끗하게 옷 입고 있고 뭐 다 막 지적하러 저희를 안내 막 열심히 해주고 다니고 있는데, 막상 현장은 지저분하고 정리 안 돼 있고 예, 그런 현장도 있고, 또 어떤 공장은 굉장히 그 노후되고 굉장히 그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정말 열성으로 다 해가지고 그 공장 어떻게 하면 막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전 관리자의 의식도 굉장히 그 공장의 혹은 현장의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뭐 디자인이든 뭐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다 접근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일하는 공장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서로 안전 문화를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마케팅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지금처럼 사고가 났을 때 우리도 이미 이제 안전 문제가 있는 그 기업에 제품을 쓰지 않나,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그런 작업자들의 그런 결속뿐 아니라 사실은 고객과의 그런 관계도 이런 기업의 안전 문화가 굉장히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디지털 산업 환경으로 바뀌는 산업장에서 디자인이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